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영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주도 이번 달 15일 1차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습니다. 일선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 전달될 17만 명분입니다. 리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 회복을 위한 신규 부양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시간도 없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4년 후 보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5만 9,217명 늘어난 1,426만 9,731명, 사망자는 2,276명이 들어 27만 9,31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352명이 늘어 70만 1,412명, 사망자는 47명이 늘어 3만 4,70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188명이 늘어나 35만 4,227명, 사망자는 56명이 들어 17,28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672명이 늘어 12만 1,426명, 사망자는 51명이 들어 5,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영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천만 명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백신이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은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라는 의약품 규제청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영국 전역에서 이 백신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현재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2천만 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18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이 백신을 승인한 만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백신 승인도 곧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청은 이날 화이자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배경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백신이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제공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백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체 백신 주문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만 회분이 연말 이전에 영국으로 배송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이동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거주자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80대 이상의 노인과 의료진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세계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은 예방 효과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백신 역사에서 최단 기간에 백신 개발 기록도 세웠는데요. 다만 유통 과정 등에서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로 발표됐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18일 제약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의 최종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170명 중 백신을 처방받고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8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통 과정 등에서 영하 70도의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해야 하고 두 번째 백신을 맞고 난 7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격은 미국과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1회 투여분당 $19 50센트로 책정됐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지 12개월에서 18개월 만에 개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3상 임상시험이 발표되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경우 세계 백신 역사에서 최단 개발 기간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돋아나 있는 쇳불 모양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둔 뒤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원리로 바이러스를 예방합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은 오는 10일 화이자의 백신을 긴급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고 승인 즉시 640만 회분이 전국 의료시설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자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승인 경쟁에서 영국에게 밀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겨줬습니다. 임기 중에 백신 관련 업적을 남기려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DA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탈출할 게임 체인저로 코로나19 백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제약사인 화이자 백신의 승인 시점을 놓고 영국의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임기 중에 백신 관련 업적을 남기는 데 집착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선 허를 찔린 셈으로 영국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백신 심사를 앞둔 식품의약국이 받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영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CNN은 영국이 백신 승인 경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영국이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줌으로써 미국을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자국 제약사의 백신으로 역사적 순간을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이미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최근을 받아온 FDA는 영국의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으로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이 FDA 관계자들을 닥달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7일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FDA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도 이번 달 15일 1차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습니다. 일선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 전달될 17만 명분입니다. 다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별도의 기구에서 검토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12월 15일에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첫 번째 백신은 17만 명분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달 말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FDA 승인이 나면 뉴욕주의 별도 기구에서 FDA 승인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의 효과를 보려면 뉴욕 주민의 75에서 80%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은 일선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어제 하루 19만 3,551건의 테스트 결과 8,973건이 양성으로 판정돼 4.6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3,924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이고 6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현재 소규모 모임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지나면 확산도 느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 회복을 위해 신규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협상할 시간도 없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도 협의에 나서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 언론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주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 회복을 위한 신규 부양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부양안 제시에 앞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이에 관해 대화하고 메시지 게임을 할 시간이 없다, 장황한 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부양안 초안에는 3,327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 예산 2,577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 학교 재개방 관련 예산 1,050억 달러, 주별 코로나19 추적 및 감시 관련 160억 달러, 백신 및 치료법 개발, 배포 등의 310억 달러, 보육 지원에 50억 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이날 무누신 장관과 지난 10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추가 부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총 규모 2조 2천억 달러를 부양한 협상 시작점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이번 레임덕 회기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통과될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당선인은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중계된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레임덕 회기에서 통과될 어떤 부양안도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인수위는 이미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특히 코로나19 경제적 위기를 다루기 위해 차기 의회에서 제안할 사안들을 두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현대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경제와 일자리 위기라고 칭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미국 경제를 건립할 수 있다며 경제 불평등 해소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국면 당면 과제에 관해서는 목표는 단순하다며 사업장과 학교가 계속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직, 휴직자 등을 거론해 즉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들은 벼랑 끝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누가 이 나라를 건립했는지 잊지 말자며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을 거론하고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실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재검표를 요구한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오늘 자정까지 추가 재검표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정까지 주내 159개 카운티가 모두 추가 재검표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펜스버거 장관은 지금까지 어느 카운티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고 그건 예상했던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펜스버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광범위한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레펜스버거 장관은 또 선거 당국자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날 트럼프 지지층의 협박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의 대규모 선거 사기를 폭로하라는 트윗을 올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주장이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선거 담당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레펜스버거 장관은 오늘 오전 기준 110개 카운티에서 추가 재검표가 끝났다면서 4일 오후에 대선 결과를 재인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4년 후에 보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4년은 놀라웠다면서 4년을 더 하려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4년 후에 보자고 언급한 건데요.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한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지난 4년은 놀라웠다면서 우리는 4년을 더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4년 후 보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오클라호마 공화당 전국위원회 소속 팬 폴러드라는 당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에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해당 행사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민주당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나는 이를 조작된 선거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거론하며 백신이 오고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며 의학적 기적이라고도 했고 자신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었지만 이들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큰 기침 소리도 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 계단을 내려와 등장하는데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이 끝날 때마다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는데요.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낸 새로운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 언론에 따르면 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요건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취한 긴급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또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행정 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1일 신규 확진자는 7,59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3일 기록한 6,124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팬데믹 시작 이후 최악의 날이라고 말하며 확진자와 입원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최악의 날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카운티 내 입원 환자는 2,316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역시 지난 7월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고 46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LA타임즈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21,848명, 추가 사망자는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상 식당들은 최대 $3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내 식당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해 최대 $30,000까지 지원해주는 Keep LA 카운티 다이닝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야외 영업을 시작한 식당들이 우선 대상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 목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며 선착순 2,50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LA시와 패사디나 지역의 식당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식당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알렉스 원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개설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무기 수출과 자금 세탁, 선박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LA 등 전 세계 한인회장이 참여한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행사가 최소화되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2박 3일 동안 세계 한인회장과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들이 재외동포 정책 및 현지 주요 이슈를 나눈다고 전했습니다. 워커힐 호텔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한국 내 동포단체장 등 50명만 참석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연시 일주일 동안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식업소들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식업소들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원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데이케어 센터 관계자들은 해당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 상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최근 데이케어 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을 때 즉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는 데이케어 센터 결석아동 상태 확인 법안을 의결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 마감 기간인 내년 1월에는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